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프리메이슨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바로 신세계 질서의 개념입니다. 신세계 질서 혹은 뉴월드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럼 정확하게 신세계 질서가 뭘 의미하는 개념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세계 질서, 이 뉴월드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흔히 뭐 신세 뉴월드 오더라고 그러고 줄여서 뉴월드 그러는데, 제가 뭐 신세계 백화점 하듯이 신세계 질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신세계 질서입니다. 즉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 그러니까 이 신세계 질서를 통해,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형태가 뉴월드죠. 예. 그러니까 신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침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도 좀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신세계 질서라기보다는 신세계 뭐 실천 목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아마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세계 질서는 뉴월드 오더는 프리메슨의 최종 목표이자 이념이에요. 1인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단일 세계정부 창건을 위한 제반 조치들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신세계 질서라고 그래요. 엘리트들이 다스리기 쉽도록 지구 인구를 현 70억 명에서 10억 명 선으로 축소시키는 게 요점이죠.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통해 이 두 차례의 신세계 질서 실험을 감행한 바도 있습니다. 리브로스는 너무 오래된 거라서요. 카톨릭을 앞세운 종교재판 및 학살과 적그리스도의 예표 나폴레옹과 히틀러, 이런 자들을 이용한 이 두 차례의 신세계 질서 실험과 두 번의 세계대전,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등 각종 괴지를 통해 현재까지 약 4억 명 상당의 인류가 학살을 당했죠. 하나 오래지 않아 실험이 아닌 진짜 뉴월드의 수립을 강행할 가능성 매우 농후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세계 질서의 개념과 이론적 기반이란 무엇인가? 와우, 오타가 났네요. 유튜브입니다. 현재 유튜브 같은데 나오는 동영상 보면은 70억 명을 뭐 노예로 삼는 신세계 질서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왜냐? 70억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70억 명의 인류 중 쓸모없는, 즉 지구의 자원을 축내는 60억 명 상당을 싹 살처분해버리고, 방법은 뭐다? 핵전쟁, 괴질,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 등등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다스리기 편하게 10억 명 선으로 세계 인구를 유지시키고 그 남은 잔존 인류를 노예화하는 겁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쓸모없는 잉여 인간들을 깨끗이 정리해 치움으로써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규모의 인간 인구만을 유지하여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참 아쉬운 말이지만 환경운동도 상당수에 저는 그 배후에 김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루미나티 있다고 봐요. 저는 그들만의 지상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상천국은 개뿔씨, 바로 새로운 세계, 신세계, 뉴월드인 것이고, 그 뉴월드를 만들기 위한 강령이자 청사진이 바로 뉴월드 오더, 즉 신세계 질서인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의 그 기본 베이스는 교과서에 흔히 실리는 미래학자 멜서스의 이론인데, 그가 로마 클럽, 즉 300인 위원회 산하기관, 엄밀히 따지면 멜서스의 그 인구론에 실린 내용을 재정리해서 훗날 로마 클럽에서 발표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론의 대강은 이러합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종국에는 인류는 기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개뿔순 불소식이에요. 되게 거기까지만 아십니다. 헌데 그 이론의 결말은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이 식량 자원을 축내는 잉여 인구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밑발을 깔기 위해 뭐가 있었냐? 사실 예전부터 지구에 석유는 몇 년치 남았다, 석탄은 몇 년치밖에 없다 등등 일고의 가치들, 일고의 근거도 없는 개구라 빵들이 나왔죠. 결론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자원을 축내는 잉여 인구를 처리하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학설을 발표한 인류학자 멜서스, 그것을 재정리한 로마 클럽, 모두 프리메슨의 수뇌부인 300인 위원회 소속이죠. 엄밀히 따지면 로마 클럽이 그래요. 멜서스는 조금 앞시대 사람입니다. 그 멜서스가 그런 인구론을 발표한 것은 사실 그 시절에는 식량의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멜서스의 이 인구론을 로마 클럽, 즉 일루미나티에서 악용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네들 모두가 이제 프리메슨의 수뇌부인 300위원회 소속입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죠? 호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유명한 20대 80의 원칙이 이까수다래. 20%가 80%를 맥이 살린다 는 원칙입니다. 아하. 하지만 이 원칙의 실제 의미는 20%만 있어도 지구가 돌아가는 데는 하자 없고 80%는 자원을 축내는 개돼지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로마 클럽 학자 멜서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곧 인류는 기하 상태에 직면하게 되니 자원을 축내는 인구를 정리하여 모두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정리 방법은 뭐 괴질, 에볼라, 핵전쟁, 대량 학살 등등 많겠죠. 또한 지구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구 인구를 10억 명 선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인구는 싹 없애치워 살처분하자는 것이 신세계 질서 계획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자, 완벽히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이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단일 세계 정부,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그 행동 강령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날로그로 왜곡시킨 게 주체사상, 마오이즘 뭐 그런 것들이죠. 지배층은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의 수뇌부인 300위원회가 통치해요. 베리칩을 활용한 단일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단일 법률, 소수의 세습 지배계층이 있고 중산층은 없어요. 일반인은 모두 노예계층으로 전락합니다. 공업은 파괴되고 엘리트만이 지구의 자원을 이용 가능하고 연출된 전쟁, 괴질, 기근, 학살로 60억의 인구가 제거, 10억 명 선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모든 기독교회는 파괴됩니다. 악마주의, 사탄 숭배, 마법이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이 되죠. 기존의 가족 개념은 사라져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떼어져 국가의 자산으로다가 양육이 됩니다. 사유재산, 구화폐, 개인 차량, 개인 무기 소유는 일체 금지되고 마약 사용이 의무화되고 개인에게 배급되는 마약의 양을 정부가 통제합니다. 음식물과 식수에 항시 세뇌약이 섞이며 마인드 컨트롤과 집단 최면이 거의 일상화되는 거죠. 개인 인권의 개념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가축이나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반체제 인사들을 감금할 강제 노동 수용소가 운영됩니다. 숙청된 자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남녀가 함께 빠졌는데 비인간화 훈련을 받아 강제노동 수용소의 간수가 되는 겁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구상된 단일 세계 정부의 개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최종 목표 이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와 정말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분별하고 계시군요 라고 들을 수 있어요. 프리메슨이 뭘 했네 이런 단편적인 그런 각계 사건들을 줄줄 깨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근원적인 개념과 사상과 또한 결과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이고, 오늘은 그러면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